미래산업 트렌드와 혁신 사례, 5주차 혁신기업 사례, 부동산, 우주항공, 1차 시 부동산 산업 혁신 사례, 위워크, 코워킹 스페이스, 위워크.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산업 분야의 유니콘인 위워크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워크는 2017년 유니콘 리스트 7위에 랭크된 기업으로 부동산 단순 공간 임대의 수익 모델에서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한 코워킹 스페이스 개념으로 진화한 기업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 전월세, 소분 개념을 응용한 쉬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모델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코워킹 스페이스 비즈니스 기업이 많이 있고 많게는 공공부문에서 비즈니스 인큐베이션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산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위워크사의 창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워킹 스페이스 비즈니스의 개념 및 수익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워크 창업 스토리와 기업 현황, 그리고 성공 요인 및 시사점에 대해서도 공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비즈니스의 개념 및 수익 모델. 모바일 혁명, 미디어의 발전,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등 IT 기반의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스마트 오피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란 오피스 내에서 팀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고 팀원 간의 잦은 교류와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발전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인 창조 기업의 증가와 디지털 노마드에 의해 민간 시장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 환경이 빠른 속도로 증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노마드란 일과 주거에 있어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을 뜻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지식 기반의 콘텐츠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 수준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활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저성장 시대로 전환된 이래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들에게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변화되었고 고용시장의 변화로 인한 창업활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 발전도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면서 대기업 위주의 고용 창출보다는 점진적으로 기회 포착형 창업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불확실한 미래와 노후 문제로 고용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개인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다른 이들과 교류, 멘토링, 투자자의 연결과 같은 스타트업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실제 창업 시 겪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공유 경제가 태동하게 되었고 재화의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하고 빌려 쓰는 공유 경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와 네트워크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공유 경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네트워크의 형성은 전체적인 흐름과 관리에서 매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공간 형성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는 확실한 신뢰를 필요로 하며 공동체 속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공간의 개방성을 통한 협력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공유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공간 부족 현상과 대기업 자본에 의해 잠식되어 지역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간의 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체험과 취향에 맞는 차별적 가치를 가진 분야에 집중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공간의 기능 또한 독특한 경험과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의 특성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의 특성은 각 구성원에게 다양한 형태의 업무 유형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원활한 커뮤니티 형성과 창의적 업무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는 구성원에게 쾌적한 업무적 삶의 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로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1인 창업 기업자들에게 새로운 업무 공간의 유형으로 제시되며 심리적 안정 및 긍정 효과를 주는 감성적 기능이 가미된 더욱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같이 모여 함께 일한다는 코워킹 스페이스는 각 분야의 독립적이고 유동적인 개인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지식과 능력,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 나가는 물리적 활동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코워킹이란 용어는 1999년 버디 코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브래드 뉴버그가 혼자 일하는 것의 외로움과 한계를 느껴서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 햇팩토리라는 공간을 만든 것이 시초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엔지니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1인 기업가들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협업하는 공간으로 발전,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워킹은 공동의 공유, 공동의 소비라는 트렌드가 핵심이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관을 공유하고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입니다. 즉, 현대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커뮤니티 오피스라 할 수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ICT 기술 발전을 활용한 유동적인 업무 공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 및 미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오피스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코워킹 스페이스는 서로 각기 다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업무 형태로서 개인의 작업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의 가치관은 협력, 개방성, 공동체, 지속 가능성, 접근 가능성의 5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우스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워크 창업 스토리와 기업 현황. 사무실 공유 서비스 업체 위워크는 부동산 업계 우버라고 불립니다. 건물 한 채를 임대한 뒤 사무 공간을 나누고 인테리어를 꾸민 후 멤버십 형태로 재임대하는 사업 모델로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대표 주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워크는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처음 내세운 스타트업으로 주 타겟층은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즉 밀레니얼 세대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독서실보다 스타벅스 등의 카페에서 스터디하는 것이 더 익숙한 세대로 적막한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있기보단 동료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공부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니즈를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탄생한 위워크는 유태인 사업가 아담 노이만이 2010년에 미구엘 맥켈비와 함께 현금 $30만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조그맣게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워크는 첨단 IT 기술, 바이오 등의 기술을 근간으로 창업한 기존 스타트업과 달리 부동산 임대업에서 돌파구를 찾은 독특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 기업 가치가 설립 6년 만에 $200억 달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유지하는 유니콘입니다. 일본의 거대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30억 투자한다는 것은 위워크의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무실을 빌려 쓸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기업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주하고 있는 이들이 사무실을 함께 쓰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에 음료나 게임 디바이스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와 성공, 실패 사례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워크는 현재 세계 38개 도시 125개 지점에서 사무실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IT, 헬스케어, 금융, PR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1만여 개의 멤버사와 10만 명에 가까운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한국에서도 강남 위워크 1호점과 을지로 2호점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위워크는 건물주와 입주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사업 모델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입주자 월세가 밀리거나 공실률이 늘어나는 악재를 막을 수 있고, 입주자는 회사 규모나 업무 성향에 맞춰 사무 공간을 월 단위로 빌려 쓸 수 있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보다 공유경제 본질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위워크는 데스크부터 칸막이가 설치된 개별 공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인터넷이나 택배 서비스, 회의 공간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치를 비즈니스에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워크는 전문 커뮤니티 매니저가 상주하면서 입주사들의 네트워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사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입주사와 정보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워크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인과 구직, 서비스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유명 벤처 투자사, 은행, 보험회사도 입주해 있으며, 이는 사업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투자사와 은행들로부터 상담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위워크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를 개조해 여러 명에게 마이크로 아파트를 재임대하는 위리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공 요인 및 시사점.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고 평가를 받는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초기 15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 입주할 위워크가 들어설 빌딩에 유럽계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결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워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한 유명한 펀드 및 VC가 투자한 위워크는 2012년 1억 달러의 기업 가치에서 5년 만에 200배로 뛰어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패스트 컴퍼니가 2015년에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 50에서 구글이나 애플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위워크가 기업을 만든 지 6년 만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위워크는 높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기업을 위해 공간을 소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상을 잊지 않는 기업 정신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실을 소분하여 빌리는 것만으로 위워크가 성공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위워크는 부동산 회사가 아닌 IT 서비스 기업이며 공간의 제공은 서비스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위워크는 입주한 기업에 필요한 물질적 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달래줄 수 있는 사회적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워크는 딱딱하지 않고 트렌디한 사무 공간에서 다른 업체 사람들과도 유연하게 만날 수 있으며,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고 월 단위 계약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워크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중력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공유 공간이지만 하나의 의미 있는 이름으로 브랜딩하여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 자체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위워크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션과 방향성을 만드는 첫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모두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일은 첫 단계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워크는 그 어려운 일을 무척 잘 해낸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하는 즐거움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워크에 상주하는 입주자들도 그 가치를 이해하고 공간 속에 거주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2012년 위워크는 685만 달러의 엔젤 투자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가까운 포지션이라 첫 번째 투자자가 VC가 아닌 엔젤 펀딩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엔젤 펀딩을 받은 2012년에 뉴욕 4호, LA 1호, 뉴욕 5호 센터를 만들면서 기반을 다져 2013년까지
성공적 투자 유치에 성공한 위워크는 10개의 신규 센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위워크의 성공에는 매력적인 숫자들로 가득합니다. 2014년에 1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세금,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이 3,008만 달러, 즉 마진이 약 41%에 달합니다. 모든 센터의 점유율은 99%이고 위워크 입주자 1명당 월 628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에 비하면 규모의 경제가 통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머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성장세가 뛰어나다 해도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위워크의 성장세는 투자를 진행하였을 때 다른 분야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워크가 적은 리스크를 가지게 된 데에는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센터가 더 많아지고 위워크 센터가 늘어날수록 건물주들로부터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높은 입주율을 바탕으로 더 나은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위워크 센터 유치를 위해 국내 유수의 빌딩 관리팀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서를 넣었다는 것을 통해 위워크의 이런 주장은 현실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하지 못했던 오피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워크는 어떻게 10조짜리 회사로 만들었을까요? 위워크의 각 센터들의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확인해보면 위워크의 수익 모델은 각 멤버별로 책정된 고정 좌석이나 프라이빗 데스크의 월간 멤버십 비용, 한 달에 한 번 위워크 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위워크의 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플렉서블 워크스페이스 멤버십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시설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차지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노트북 렌탈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 모든 추가적인 서비스 차지가 서비스 수익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명이 한 달 동안 628달러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이 비용에는 위워크가 사무실을 건물주로부터 임대하는 비용과 멤버십 이용자들이 사무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시설 관리비 및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워크 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이벤트 유치 및 관리 비용도 포함되죠. 거기에 제세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1인당 1명을 유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약 365달러입니다.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한 달에 약 263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죠. 다른 분야에서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263달러의 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둬들인 위워크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점과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성공 요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성공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뉴욕처럼 건물주들이 지독한 횡포를 부리는 지역에서 초기에 목돈 들지 않고 쉽게 들어가서 필요한 공간을 필요한 기간만큼 쓸 수 있다는 점은 이용자에게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으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도 않고 회사가 커지면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으니 여러모로 경제적 이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워크는 대개 스타트업들이 좋아할 만한 시내 요지에 입점하기 때문에 위치적인 장점도 무척 크다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미국의 코워킹 스페이스 사용자 수는 1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26배 성장했고 그 후 시장은 뉴욕을 벗어난 미국 전역,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위워크와 같은 공유경제형 모델은 전통적 부동산 시장의 비효율성에 심한 갈증을 느끼던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읽은 시기적절한 솔루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스타트업이나 소호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위워크에 입주한다는 건 새로운 벤처 생태계와 플랫폼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워크에서는 앱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위워크에서 일하는 사람을 커뮤니티로 연결해 주는데 각 개인이 개인화된 자원을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적인 생태계에서 팔고 교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존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과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대형 건물에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워크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철저한 분업이 수평적으로도 가능해질 수 있으며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 속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일즈하며 투자 유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워크의 내부 자원들은 유기적으로 선순환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는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은 고정인데 수입은 유동적인 구조가 되어 큰 리스크를 혼자 짊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15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 초기에는 싼 임대료로 들어가서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몇 년 후 임대료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가치 창조와 혁신을 통한 2단 점프가 없다면 자칫 위워크드라는 과거형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위워크가 뉴욕에서 해결하고 만들어온 만큼의 가치 전달이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할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한국 실정에 맞는 현지화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주차 혁신기업 사례, 부동산, 우주항공, 1차 시 부동산 산업 혁신 사례, 위워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주차 혁신기업 사례, 부동산, 우주항공, 2차 시 항공 우주산업 분야 혁신 사례, 스페이스X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